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녹화를 끝낸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 그런데 이 촬영을 하고 나서 좀 충격적인 그 관련된 속보가 전해져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욱의 법대로 오늘 2부에서 이 국가행정전산망이 불탄 직후에 이재명이 그 사태 수습에 매진하기는커녕 예능 프로그램을 찍었다. 이 의혹이 지금 불거져 있었죠. 자, 거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토론을 했는데 그 방송 촬영이 녹화가 끝난 직후에 대통령실에서 용산에서 충격적인 실토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제기된 의혹들, 이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 거기에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그것을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런 행동은 하지 않고 오히려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JTBC 예능 프로그램을 녹화를 했는데 그런 의혹이 사실인 걸로 지금 드러났습니다. 일단 용산에서 오늘 김남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은 이재명 부부가 출연한 JTBC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 방영을 연기해 줄 것을 방송사에 정중히 요청을 했다. 방송사에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이런 요청이 왔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겠죠. 원래 내일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냉장고를 부탁해 추석 특집편에 출연을 해서 이 김남준 대변인의 말입니다. 제철 식재료로 요리한 K푸드를 홍보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가 공무원의 사망으로 전 부처가 추모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JTBC 측에 방영 연기를 요청하게 됐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담당 공무원이 어제 오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방영 연기를 요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 때문뿐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남준 대변인이 이재명은 방미에서 복귀한 직후인 26일 밤부터 화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화재 피해 상황, 정부 대응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했다. 27일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개최됐고 당일 오후 6시에 화재는 완전 진화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위기관리센터장, 국정상황실장, 대변인 등에게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재명은 이 회의에서 28일 오후 중대본 회의 개최 및 부처별 점검 사항을 지시를 했다. 그리고 이재명은 이날 오후 냉장고를 부탁해를 녹화하고 오후 5시 30분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 방송 사전 녹화일은 화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28일이었고 당일 녹화 전후로도 화재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공무원의 안타까운 그 사망 때문에 이 방영 중단을 연기를 요청을 했다고 하면서 그 이재명이 유엔에서 다녀온 직후 어떻게 이 사태 수습을 위해서 뭐 지시를 하고 움직였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방영 중단 요청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 비상사태에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희덕거리면서 이 대화를 나눈 것. 자, 그것이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게 과연 이 한나라 국가 정상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니까 일단 중단을 요청한 걸로 봐야 됩니다. 물론 안타까운 그 공무원의 사망에 대한 애도도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이재명이 부적절한 그런 행동을 한 것을 실토한 것이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가 지금부터 불거질 겁니다. 이 상황을 포함해서 오늘 서종욱의 법대로 2부를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예, 10월 4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종욱의 법대로 2부 순서입니다. 1부에서는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이번에 김현지 씨 결국 국감에 내세우지 않으려고 하다가 인사가 나오고 했는데 인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는 현지궁이 해경궁을 눌러버렸다. 자, 일부에서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김현지 씨의 국정농단
한 단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일단 국가 행정망 마비 사태에도 예능을 찍었다. 이재명 그런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하나는 지금 추석 연휴가 이제 시작됐으니까는 검찰의 분위기, 법원의 분위기, 이 정치권의 분위기를 한번 종합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국가 행정망 마비에도 예능 찍은 그 이재명이 유엔 귀국 후에 주진우 의원은 48시간 사라졌다고 했는데 제가 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45시간 사라졌다. 그 제가 대통령실의 일정표, 지나간 앞으로의 일정은 경호상 문제 때문에 공개를 안 하지만은 지나간 것은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정표를 보니까는 그때 유엔에 귀국을 한 게 금요일이고 금요일 8시 40분에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화재는 8시 20분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토요일에 아무 일정이 없습니다. 일요일 아무 일정 없다가 오후 5시 30분에 대책회의를 한 일정이 딱 공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용산의 대변인은 그 사이에 뭐 대면 보고를 했다고 뭐 하는데 어쨌든 그 일정에는 없어요.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기 때문에 이게 그 사이에 찍은 거 아니냐. 그 냉장고를 부탁해. 그 내일 뭐 방영을 한다는데 JTBC. 그러면은 그런 국가 재난 상태에서 행정망이 마비되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빨리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히덕거리면서 예능 프로그램 찍었느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게요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이 아니. 옛날에 2000 쿠팡. 예, 쿠팡 물류센터. 예, 쿠팡 물류센터 때. 그때 그 황교익. 예, 황교익. 하고게 먹방 찍었잖아요. 예, 뭐 좌파 그 칼럼니 막 칼럼니스트라고 칼럼니스트.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소방관이 순직. 그때 돌아가시고. 본인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였습니다. 예. 경기도지사인데 경기도 안에 있는 이천에서 대형 화재가 나서 소방관이 순직을 했는데 그 시간에 마산 가가지고 예. 그 좌파 칼럼니스트하고 서로 떡볶이 먹방. 예. 예. 그게 전과가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요 예. 가장 중요한 게 뭐 보고고 뭐 지시 이런 거야 하나만한 이야기인데 예. 지시야 뭐 다 총력 복구해라 예. 하나만한 지시인데 예. 제일 중요한 게 현장을 가야 돼요. 현장을 갔어야죠. 맞습니다. 이게요 옛날 치면 실록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야, 맞네. 실록이. 예. 자 그러면 이 현장에 가야 답이 보이잖아. 사초가 불타고 있고. 예. 현장에 가서 예. 복구는 되느냐, 예. 또 이게 원인은 뭐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보고 예. 거기서 지시를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세월호가 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팽모강에 갔잖아. 그렇죠. 안 갔으면 난리 났겠죠. 아, 그렇네. 예. 세월호인데 저는 다른 건 뭐 떠나서 왜 현장에 한 번도 안 갔잖아 아직. 안 갔어요. 아직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죠. 아. 저는 이게 제일 문제라 봐요. 예. 현장부터 가봐야 예. 뭐 대책이 나오지. 예. 책상머리에 앉아서 총력 다해 복구해라 하나만한 이야기잖아. 맞습니다. 이게 문제고. 예. 그다음에 그 JTBC에서 이거 하거든요. 예. 그 경찰차가 왔대. 그거 이제 경호문 그 일요일 날 그 2시 반쯤에. 예. 예. 경찰차가 왜 오겠냐고. 예. 저도 JTBC 자주 많이 갔잖아요. 예. 방송하러.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날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불은요. 예. 그 다음 날에가 불은 껐지만 예. 그러게 잿더미가 돼가 복구가 될지 안 될지. 맞아요. 완전 647개가 마비됐잖아. 지금도 18%채 복구가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 현장을 가든지 하고 예능은 좀 늦춰도 되고. 안 안 해도 해도 되고. 그거 어떻게 추석 연휴 동안 그거 어떻게 털립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이건 정말 이게 저는 야 세월호보다 더한 사고에서 예. 현장에 안 갔다. 예. 분노가 치밀고요. 예. 근데 그 내용 자체도요. 예. 진짜 더 분노가 치미는 게 냉장고 안에 뭐 냉장고 넣을까? 안에 제철 음식이 있어가지고 예. 요걸 항상 제때 만들어 요리해가지고 먹는다. 예. 이런 거거든요. 예. 그 냉장고를 통째로 가져와가지고 네, 저도 그 프로 자주 봤어요. 예, 요리하잖아. 예. 근데 조명희 씨가 다 폭로했잖아. 이재명이 당뇨가 심해. 음. 그러니까 호밀로 샌드위치, 예. 특수제장을 출장 가도 그것만 먹어요. 예. 집에서 밥을 안 먹는데 특수제장은 샌드위치, 그냥 완전 쏘 부리겠네. 쇼도 유분수지 뻔히 알잖아요. 요리 안 한다는 거. 그리고 예. 김혜경이하고 그때 별거 했거든요. 예. 관사 있고 그것도 순회동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로 이게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극을 지금 예. 벌이고 있다. 예. 무슨 제철 음식을 냉장고 열어가 매일 뭐 요리해가지고 단란하게 먹는 것처럼 이 조국의 위선 고기 묵고요. 예. 된장찌개 올린 것보다 더한 올린 거. 거죠. 그렇죠. 그보다 더한 거죠. 그 안에 또 저기 샌드위치 묵고 말이야. 또 안에 그 과일 2천만 원어치
그 법인카드로 사서 냉장고에 딱 재워놨다고 하는데 그 과일도 나올까요, 그게? 그러니까 과일 나오겠죠. 소고기 같은 거 있으면 법인카드로 다 샀는데 이번에는 특갈비로 샀을까? 이번에도 그게 뭐 법인카드든 뭐든 다 사겠죠. 그런데 지금 그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인데 현장을 안 갔다. 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그거를 보고 이 용산에서 공개한 일정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인이 그 한 이야기까지 맞춰서 자, 화재가 8시 20분에 났습니다. 9월 26일 금요일 8시 20분에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시 40분에 이재명이 서울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달려가셔야죠. 그 밤중이라도. 지금 사초가 다 불타고 행정망이 엉망인데. 그런데 안 갔어요. 안 가고 토요일 날 아무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무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진화가 된 것이 토요일 날 7시 30분에 1차 진화가 완전 진화됐어요. 그러면은 토요일 날 계속 불타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현장 갔어야죠. 현장도 안 가고. 그러니까요. 야, 이거 진짜. 입이 열 개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 현장도 안 가고 다 타면 가만히 있겠냐고 탄핵한다고 난리지. 그래서 강요중에 겨우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9월 27일 날 일정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거 막 불타고 있는데 겨우 이야기한 게 아침에 9시 반경에 뭐 홍보수석이 기자들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공유를 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재명이 그 간저에 앉아가지고 그거 불타고 있는데 전화해서 이 홍보수석한테 이런 거, 그러니까 다른 이제 참모들한테 뭐 이렇게 열심히 뭐 열심히 해, 뭐 이런 거 했다는 이야기를 그걸 브리핑을 한 거예요. 홍보를 합니까? 이게 홍보할 그러니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적극적으로 뭐 지시를 했다. 이걸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예. 현장에 가든지 아니면은 그 현장에서 대책회의를 소집을 해야죠. 예. 근데 대책회의 소집이 그 다음날, 일요일 날, 9월 28일 일요일 날 5시 30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회의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조금 전에 그 JTBC에서 경찰들이 모여 있었다는 게 바로 그날 9월 28일 2시 반경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찍을 거 다 찍고 히드거리면서 찍고 회의 주재하러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이 강유정은 그런 사실이 없다. 주진우 고발하겠다 했는데 대변인 한 명 더 있잖아요. 김남준이 고백했죠. 고백을 했습니다. 그거 그 화재 난 이후에 찍었다. 화재 난 이후에 찍었으면은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게 화재 난 이전에 찍었으면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유엔 가고 막 했기 때문에 그 뒤이기 때문에 훨씬 뒤가 되기 때문에 화재 난 이후면은 문제가 큰 것이 어제 윤호중이 말했잖아요. 17점 몇 %밖에 복구 안 됐다. 그럼 이 상황에서 찍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예. 27일이든 28일이든 29일이든 지금 10월 그러니까는 그제 10월 2일 날 이게 저기 예고편을 띄웠기 때문에 그러면 9월 유한히 찍었네. 26, 27, 28, 29, 30 중에서. 그러니까는 예고편을 띄우죠. 10월 1일 날. 그러니까요. 보통 일주일 전에 촬영한대요.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일주일 전에. 일요일이 일요일이 맞아요. 일요일 그날 맞네. 예. 그날 찍고 이제 그 대책회의 하러 갔네. 그것이 히득거리고 부부 같이 나와가지고 그 세포들 중에서 그 뭐 제가 특정인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항상 그런 그 프로에 나오는 세포도 있어요. 그거네. 거기서 자기들끼리 히득거리고 막 하고 예고편 보면 막 웃고 있거든요. 예. 그거 하고 첫 번째 대책회의 하러 간 겁니다. 지금요, 제가 경고하는 게 지금에도 그 방송 중단하라. 지금 이거 방송될 틀면요. 국민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폭발하죠. 지금 이게 다 마비됐는데 지금이라도 이 방송 중단 안 하고 틀면요. 정권이 진짜 뿌리째 흔들릴 겁니다. 제가 음중 경고합니다. 빨리 중단해라 지금도. 중단하고 사과해야 돼요. 사과해야 됩니다. 그 자기 이미지 관리하는 그 홍보 프로에 나갔다고. 그리고 또 JTBC가 어떤 데입니까? 이번에 그 탄핵 중국이나 아니면 대선 때 완전히 친이재명 쪽에 서서 아마 거기 또 뭐 선물 하나 준다고 또 가고 그 겸사겸사 홍보를 하려고 가는 것 같은데 자 이거 그 예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씩 또 드러나면은 진짜 이게 큰 이재명 정권을 몰락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검찰하고 법원 분위기를 좀 살펴보죠. 검찰이 그러니까 내란 특검, 조은석 특검 검사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관련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나가질 않았죠. 거기서 일제히 상복, 검은 넥타이하고 상복을 입고 있었다. 자, 이것이 그 전에 김건희 특검에서 40명의
그 파견 검사들이 원대 복귀를 요구를 하고 그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부당성을 그 특별 검사가 좀 언론에 알려라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집단 항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내란 특검하고 최혜병 특검 파견 검사들은 어떨까 했는데 이 내란 특검 검사들이 상복을 입고 나오는 이것도 집단 항명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마 이게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예, 검사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김건희 특검은 네. 부장 검사들이 네. 더 적극적이야. 그래서 이게 그 주도해서 40명이 다 복귀 성명서까지 예. 그때 했잖아요. 예. 김건희 특검이 그렇죠. 제일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막 계속 늘어나니까 예. 기약이 없잖아요. 그건데 그 제일 먼저 강하고요. 예. 근데 그 조은석 특검은 거기 핵심이 이창규거든요. 이창규 예. 부장검사. 부장검사. 이자가 이게 그 지금 여주지청장인데 예. 옛날에 중앙지검의 001부장이야. 예. 근데 그 박세현이 서울 고검장 그때 특수본 기억나죠? 예, 맞아요. 예, 거기 예. 핵심 멤버로 서울 파견 고검에- 나간 사람이야. 이창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했던. 예. 근데 그때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하고 예. 대검에서 적시항고 안 하기로 했잖아. 네. 그러면 이게 빨리 석방해 주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석방 권한을 진 게 이창규인데 이자가 28시간을 끌었어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때 항명회가. 예. 근데 이창규가 검사들을 아. 맡고 있는 거예요. 이창규가 이재명한테 완전 붙은 거야. 이창규가 지금 그 특검팀에 나가 있다는 이야기죠. 예, 파견 나가 책임자야. 근데 그때 윤석열 석방을 28시간 지체한 네. 아주 그 진짜 문제가 많죠. 이자만 딱 옷을요. 화려하게 한 사람 맞죠? 한 사람 거기 이창규야. 나머지 7명 검사는 예. 상복에 예. 저녁에 금원 넥타이. 예. 이거는 뭐 이미 예. 이래가지고 이게 공소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래가 질문이 나 공소유지 안 되잖아. 예. 저는 이미 종쳤다. 예. 특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연휴 끝나고 나면은 그 집단으로 이렇게 그 우리 원대 복귀로 막 요청을 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상황 좀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더 확산될 수가 있겠네요. 복귀 시기 주겠다고 민중기 특검이 네. 달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 수사기간 연장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러면 이제 그 법을 바꿔야 돼요. 지금 특검법에는 네. 수사와 공소를 다 한다고 돼 있잖아. 네. 근데 검사들이 복귀하면요. 특검이 공소를 못 해요. 아, 왜 그러냐면 이 특검부들이 변호사잖아. 예. 자기들도 변호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검부는 월급을 받아. 음. 검사들은 평소 받는 월급이 있으니까 예. 무보수잖아. 그렇죠. 예산이 없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박영수 특검도요. 네. 마지막에 김기춘하고 조윤선이 남았잖아. 네. 블랙리스트. 네. 그때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검찰로 사건을 이첩했거든요. 결국 저는 이번에 이거 다 복귀하고요. 그러면 이게 특검법을 개정해서 공소유지는 공소청이든 지역검찰청이잖아. 이쪽으로 이게 일반 1년 동안은 검찰청이죠. 1년 동안은. 고리 넘기고 그러면 수사했던 검사는 공소를 못해. 그러면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검사가 공소유지하면 예. 대규모 부재가 논다. 아.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지금 못 버틸 겁니다. 예. 아마 이게 다 복귀는 시기 되고 예. 공소유지하는데 몇 년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파탄으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특검 지금 이 250억 원 들여가지고 한 게 전부 다 그냥 무용지물이 돼버릴 수가 있네요. 공소유지가 전혀 안 되는 거죠. 블랙리스트처럼 예. 조윤선, 김기춘. 예. 그것도 이게 허지부지 법 바꿔가 검찰에 넘어왔는데 그다음부터 재판이 안 돼요. 결국 그 국민 세금만 다 날리고 네. 그 좌파 변호사들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 파견 검사들 고생시키고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다 이용해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빈털터리 장사가 될 수도 있다. 예, 상당히 심각합니다. 저번에 그 말씀을 한번 하셨잖아요. 검사들이 이 정도 되면 집단 사퇴를 해야 된다. 집단으로 다 우리 검찰 그만두겠다. 그 과거에 이제 의사들이 했던 것처럼 그 정도까지 돼야 되는 상황이다. 검찰청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데 그런 가능성하고 또 그때도 말씀하셨던 거 이재명 재판 속행해야 된다는 거 항고 그렇죠. 하는 그 두 가지 방안이 좀 실행이 될까요? 연휴 끝나고 나면 연휴 민심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제 그 징계를 하느냐? 예. 항명으로 징계를 한다. 예. 이러면 이게 폭발하죠. 그럼 진짜 금난이 나요. 아, 이번에 그 항명으로 징계를 지금 뭐 그 전부 다 징계 전현희하고 예. 추미하고 막 징계해야 된다고 난리잖아요. 막 쳐들어갔잖아, 그걸로. 그러니까 그 민중기 특검의 주동자 3명이 예. 다 제 동생들이에요. 아, 그래서 3명이. 예. 그런데 징계한다. 예.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예. 지금 이 검사들이 흔들거리는 게요. 예. 이제 뭐 특검의 행태도 문제고 특히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모욕적인 예. 이런 게 발언들 있잖아요.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수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검사들이에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심우정 총장, 뭐 김상민 검사, 전부 이게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려니까 이것도 이게 부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징계를 못할 거로 보는데 항명으로 징계하면 진짜 이게 겁난이 나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헌법 소원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검찰청 폐지. 그거는 이제 그 총장이 하면 되죠. 헌법 소원. 그다음에 재판 이재명 재계 항고 신청. 항고 신청. 그다음에 특검 철수. 그다음에 마지막 총사퇴. 지금 사퇴 2명이 했거든요. 앞으로 총사퇴 이 4가지 카드가 있다 봐요. 그래서 지금 이번 추석 그 연휴 끝나고 나면은 민심이 확 바뀌면서 이재명 재판 속행 이야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양축이 있습니다. 3가지 축이 있죠. 하나는 검찰에서 이제 그 항고를 해서 재판 속행을 막 진행시키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법원에서 실제로 속행을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정치권, 야당에서 계속 이것을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 이 3가지가 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데, 검찰에서는 충분히 그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항고를 신청을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좀 어떨까요? 법원이 지금 지기현 판사 룸사롱 이것도 참 황당한 사람, 이재명 비서관 출신 정의찬 뭐 이런 사람이 제보의 제보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다 거짓으로 판명이 나고 하는데, 그 다음에 조희대 축출작전 이것도 다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법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지기현 판사는요. 그게 없어요. 제보자가 계속 바뀌어. 처음에는요. 박선영이가 뭐랬냐. 술집 관계자라고 그랬어요. 맞아. 처음에 술집 관계자랬어요. 정의찬이 술집 관계자인가? 지금 이제 와서는요. 또 이게 접대한 사람이래. 접대한 사람이 누구냐면 후배 변호사잖아. 그때 그 사진 찍힌 2사람 중에 1명. 그래 후배 변호사잖아요. 둘 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처에 이제 고발된 게 4개월 됐거든요. 공수해서 오라니까 아무도 안 가. 제보해서 막 갔겠지. 그렇지. 자기가 직위원을 존경하는 후배 변호사가 말라고 제보하겠습니까? 그렇지. 근데 그 정의찬가 지가 이제 뭐 누가 들었다고 정의찬 이자가 누구냐? 옛날에 그 조선대 총학회장 할 때 남총련 의장이야. 그때 고문으로 해가 징역 5년 받은 놈이야. 무고한 사람을 경찰 프락치 아니냐 해서 고문을 해가지고 사망했어요, 그 사람이. 징역 5년 받았어요. 이런 자가 정의찬입니다. 그런데 그 정의찬이 나중에 그런 정의찬이 경기도청 가서 관련 단체 사무총장도 하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의 비서관까지 했어요. 비서관까지 하고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면은 김병기 원내대표실의 정무실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사실은 내가 제보자라고 나선 거예요. 처음에 뭐 민주당에서 할 때 믿을 만한 제보자, 뭐 신뢰할 수 있는 제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정의찬이었어요. 자기들끼리. 그런데 정의찬이 직접 못하는 이유는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면책특권이 있는 김용민이나 이쪽에 넘겨줬고, 그럼 정의찬은 누구한테 들었냐 하니까는 그 사진에 찍힌 지기현 판사 그 후배 변호사 둘 중에 1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기현 판사가 법원의 평판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처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요. 지기현. 근데 기각됐습니다. 공처가 지금 4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것도 처음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아까 참고인 제보에 뭐 접대했다는 사람 소환해도 안 와. 그러니까 제보자가 저는 있나. 근데 술집 누구인데 뭐 듣고 부풀려가지고 쇼한 게 아닌가. 이렇게 공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뭐 전혀 공처 수사가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이 축출 작전은 사실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스스로 사퇴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국감을요. 국정감 사퇴. 감사를 2번 간대. 국회에서만 하고 대법원 가가 또 한번 하면서 쳐들어간다는 현장 검증가 있다. 그 저는 이게 현장 검증을 한다는 게 웃기잖아. 그래서 나경원 의원하고 제가 어제 불러 대담했는데 국민의힘이 가겠대. 가서 막으면 되죠. 막으면 된다. 가서 못 올라가게. 그리고 7층에 문 안 열어주면 돼요. 7층입니까? 대법원장. 뭐 예를 들어 대법원장실이 있으면 그게 다 칸막이로 막혀 있거든요. 그렇겠죠. 법원행정처장 정도 면담하고 돌려보내는 게 맞다. 뭐 저는 이것도 이게 실패로 끝날 겁니다. 절대 안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은 이 법원에서 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특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법관들, 판사들 이제 인사 이동이 있으면은 예. 그쪽에 이제 재판이 속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도 여전히 조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이고, 자 그래서 이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지금 부글부글하는 상황이고, 이것은 결국은 이재명의 여러 가지 실정과 맞물려서 이제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면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속행은 물론이고 탄핵 이야기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뭐 탄핵의 실행을 하기는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탄핵 뭐 추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탄핵 소추안 쓸 수도 있는 거고. 자, 그 상황인데 이재명은 그 최근 들어서 자기 재판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별수를 다 쓰고 있어요. 뭐 공소 취소 이야기 나오고 뭐 그 뭐죠 그 법을 없애버리면은 예, 예. 법을 없애버리면 법원에서 그 면소 판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최근에는 이재명이 왜 1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을 검찰에서 상소를 하느냐, 그 2심에서 무죄 받은 사람을 왜 하느냐, 그거 한번 고쳐봐 하니까는 바로 이게 법을 발의하고 이랬거든요. 예. 지금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렇겠죠. 그렇죠. 지금 이게 법인 문제인데 예. 공소 취소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때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셨죠.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예. 다시 공소를 다시 제기하면 공소하면 되니까. 이거는 이제 안 되고 예. 법을 바꾸는데 예. 배임죄가 남용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배임죄를 개정을 하면 돼요. 개정을 해야죠. 현재법을. 단서를 해가 기업인이 경영상의 판단일 때는 예. 면책이 된다. 예, 예. 이러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죄는 배임이 지금 3개예요. 예. 대장동 4,895억, 예. 백현동. 백현동 200억, 예. 그다음에 법카가 배임입니다. 예, 법카도 있고. 3개잖아. 예. 근데 배임죄를 없애버리면 다 면소가 돼요. 예, 면소가 돼야 근데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배임죄가 남용되면 기업인들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두고 단서로 기업인들만 경영상의 판단일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개정해야 되잖아. 바꿔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통째로 없애겠다. 통째를 없애겠다는 이게 말도 안 것은 되는 결국 이야기죠. 면소를 해주겠다는 거고, 그런데 면소를 해줘야 되는데 그 좌파 정권에서는 원래 이제 기업인들을 옥죄하기 위해서 좌파에서는 이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는데 반대해 왔어요. 예.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재명이 반대했죠. 이재명이 반대했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것만 딱 털어버리고 다시 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대체 입법을 하겠다는 말이 그러니까요.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포인트로 없애버리고 이재명 털어버리고 다시 법을 만드는, 이게 정말 이게 나랍니까 이거? 그러니까 또 하나 없애는 게 있대요. 예. 지금 또 하나 저 만났더니 민주당 예. 좌파 변호사가 제3자 뇌물죄를 없앤대. 제3자 뇌물죄. 예. 제3자 뇌물죄가 성남 FC, 예. 그다음에 북한 대북 선거. 대북 선거이네. 제일 겁나는 게 제3 뇌물죄잖아. 그것도 근데 제3자 이거는 뇌물. 말이 좀 되는 게 예. 배임죄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예, 예, 예. 배임죄는 다 있어 전 세계. 근데 제3자 뇌물은 독일에는 없어요. 예. 독일에는 가족끼리 가족까지 간접 수뢰죄만 있고 예. 제3자 뇌물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명분상 예. 야 제3자 뇌물이 너무 넓지 않냐. 제3자가 예, 예. FC에 준 게 무슨 뇌물이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없애버리면 제일 골치 아픈 2개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네. 이런 게 음모를 또 꾸밀려고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를 꾸민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다 되는 건 아니고, 특히 저는 요즘 그 추미애, 정청래 이 콤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이 지금 하던 것들은 공소 취소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무부 장관이 뭐 지휘를 해서 정청래가 지휘를 해서 어쩌고 뭐 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그거 결국 다시 기소하면 되거든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무슨 뭐 배임죄를 없애고 선거법, 예,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도 없애고 뭐 제3자 뇌물죄 없애고 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정청래가 앞장서서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추미애가 같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 타고 오고 자기들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역풍이 엄청나게 불 텐데 이재명 살리려고 그렇게 할 것인가? 이재명을 버릴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자기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는 이제 경기도지사. 경기도지사 아니면 그다음에 서울시장. 정청래는 뭐 지방선거 자기 대권. 자기 대권 이야기를 좀 하고 대권하죠.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선명성, 예. 개딸들 예. 눈치에 보고 계속 강경 일본으로 나가잖아. 예. 이러니까 이제 뭐 이재명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럽고 예, 예, 예. 오히려 지지율 우리한테는 뭐 천군만마죠. 예, 예. 두 명이 그렇죠. 예. 아마 앞으로도 활약이 계속될 걸로 봅니다. 예, 예. 자, 이 상황에서 이 장동혁 체제가 지금 이제 이번 추석 민심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밥상머리에 오를 텐데,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들이 좀 오갈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제 이렇게 구독자분들 이렇게 댓글 같은 것을 보면은 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응원하는 댓글도 많지만은 일부에서는 너무 좀 미온적인 그런 반응도 보이거든요. 지금 장동혁 체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동안
장애 집회 2번 했죠. 대구하고 서울하고. 근데 저는 뭐 사람이 모든 부분에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예, 예.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잘하고 있다 보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예. ARS 있죠. 네, 예. ARS는 거의 오차범위입니다. 아, 맞아요. 대부분이 ARS 는. 정당 지지율.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갤럽이나 예. MBS 예, 예. 요는 이제 그 전화 면접은 전화 조사. 면접 그건 예. 좀 차이가 나요. 예, 예. 근데 추세를 보면요. 예.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요. 아, 예. 이렇게 정청래가 들어서면서 전당 갤럽 기준으로 예. 전당대회 하기 전에 46이었거든 민주당이. 예, 예, 예. 근데 가장 최근에 38이에요. 민주당이 8% 빠졌어요. 예, 예. 어디서 빠졌냐? 20대, 예. 중도, 여성층에서 많이 빠졌어요. 따라서 저는 뭐 민주당이 이제 하락세고 예, 예. 국민의힘이 완만하게나마 이게 상승세거든요. 예, 예. 따라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상당히 평가하고 있고요. 영리하게 원내투쟁도 하면서 원내투쟁 무제한 필리버스터 예. 이렇게 병행해서 나름대로 잘 싸우고 이게 또 본인이요 여야 통틀어서 차기 지도자 1위가 뭐 1위가 나오고 있죠. 계속 1위가 나오고 예, 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1위가 나오고 예. 있어요. 예. 뭐 좀 이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뭐 아직 그 젊고 또 예. 좀 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발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민심을 좀 잘 듣고 예. 좀 당을 이끌어가서 그 이재명 정권을 종식시키는데 좀 앞장서는 그런 좀 투사가 돼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추석 연휴 시작된 무렵에 오늘 그 정가 뒷담화 죄송합니다. 서종의 법대로 보내드렸습니다. 정가 뒷담화는 내일 제가 보내드리고 서종의 법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토요일도 나오실 수 있죠? 예. 예,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그 연휴 기간이 계속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 연휴 중이라도 그때 다시 뵙고 이번에 또 그제도 갔다 오시면 민심도 좀 들려주시고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